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필기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영양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야. 영양소는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가 있었고, 주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었고, 부 영양소에는 물, 무기업류, 그 다음 바이타민이 있었어. 이때 우리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은 결국 포도당이 될 거고, 탄수화물을 모두 소화했을 때 말입니다. 지방을 모두 소화했을 땐 지방산과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리드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최종 형태로 분해되게 됩니다. 무기업류와 바이타민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는데, 바이타민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K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이타민의 종류는 많은데, 우리 이것을 결국 모두 흡수하는 우리 몸의 기관은 어디냐면 소장입니다. 그리고 이 소장에는 융털이라는 기관이 있고, 이 융털에는 림프관이 실제로 좀 혈액색이 노란 빛을 띱니다. 이렇게 암주관이라고 하는 림프관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 이 암주관 주변을 가득 감싸고 있어. 모세혈관은 투과성이 있어. 모세혈관도 미세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양분이 이렇게 쉽게 흡수됩니다. 하지만 지용성 양분들은 대부분 크기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쉽게 통과할 수가 없어. 여기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지용성 양분은 모세혈관 말고 여기로 갑니다. 암주간에서 주로 지용성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모세혈관으로 수용성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이렇게 흡수가 될 때 정작 수용성 영양분이 뭐고 지용성 영양분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 포도당은 대표적인 수용성 영양분이고요. 아미노산도 대표적인 수용성 영양분이고요. 지방산도 대표적인 수용성. 그리고 뭔 소리야? 미스. 무기업류도 대표적인 수용성 영양분입니다. 거기에 바이타민 중에 이렇게 적습니다. 바이타민 중에 B와 C는 수용성 영양분에 들어갑니다. 수용성입니다. 혹시 비콤C라는 약 들어본 적 있어? 어른들이 드시는 거? 선생님도 이번에 알았는데 B, C 비타민 BC가 많다고 해서 비콤C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그 다음 지용성 영양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용성 영양분에는 지방산, 글리세롤, 그리고 비타민 A, D, E, K, D입니다. D, 아덱. 이것들이 대표적인 지용성 양분이야. 대표적인 지용성 양분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우리 결국 혈관과 림프로 이 영양소가 전달이 되고 수용성, 지용성 영양소가 전달이 되고 림프를 통해서 무슨 쇄골, 하정맥이 어떻게 돼가지고 심장으로 가는데 우리 그건 패스하고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수용성 양분은 혈관에서 소장 모세혈관 말하는 겁니다. 소장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심장으로 가. 근데 이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수용성 양분 중에는 뭐가 있었어? 포도당, 무기염류 이런 것들. 포도당으로 얘기를 할게. 우리 혈액에 포도당 농도는 중요해요. 포도당이 너무 많아도 혈당 쇼크, 너무 적어도 혈당 쇼크가 와서 죽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포도당은 혈액의 거의 1%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최대한의 많은 포도당을 소장에서 흡수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 소장 말고도 또 누가 있냐면 우리 배설에서 재흡수를 통해서 실수로 빠져나간 포도당도 다시 가져와. 그것도 다시 간을 거치거든.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의 양이 너무 많아. 이게 그대로 심장으로 가면 우리 쇼크 와서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간에서는 이 많은 포도당을 서로 연결지어. 포도당 연결지어서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글리코젠 또는 글리코겐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서로 묶어서 포장해서 간에 저장한 다음 나머지 것들, 우리 혈액에 영향을 덜 줄 만한 것들을 한 1% 정도 농도로만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심장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심장에서 온몸으로 이 혈당, 포도당이 퍼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 림프를 통해서 다 심장으로 가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쌤이 학원가에 있을 때인데 이렇게 수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를 모두 분리한 다음에 흡수시켜놓고 결국 심장에서 다 합쳐지면 섞이는 거 아니에요? 섞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업했던 것처럼 이 지용성 영양분들은 그냥 혈관으로 가면 안 돼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수용성 단백질들로 이렇게 수용성 단백질이나 이 지용성끼리 뭉치지 않도록 포장을 해서 심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수업 도중에 선생님이 LDL, HDL 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편집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하는데 특히 LDL이라는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이 LDL과 HDL이 있는데 HDL은 LDL은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올 거고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십시오. LDL은 간이나 다른 기관에서 온몸 세포로 지질을 이동할 때 포장되는 형태야. 그리고 이 HDL은 혈액에서 기관으로 지질이
저장될 때 이동하는 단백질이야. 그래서 우리 지용성 성분이 LDL에 포장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 온몸으로 지방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야. 내 몸에 지방이 많다는 증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의학 뭐 다큐라든지 아니면 광고 같은 거 보면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개념이고요. 콜레스테롤에 나쁘고 좋은 게 뭐가 있어? 단지 LDL 수치가 너무 높으면 내 몸에 지방이 남아돈다. 내 몸에 지방이 남아도니까 난 비만이거나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위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요. 반드시 작용한다는 게 아니라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LDL 수치를 낮추겠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LDL 수치가 0이다. 이 말은 내 몸에 지금 당장 지방이 아예 없거나 필요 없다. 그 말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 돼. LDL 수치는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너무 높으면 위험 신호로 작용 가능하기 때문에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오개념이고 HDL, LDL 모두 적당히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 내용 이외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타민 또는 비타민에 대해서 배웠는데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비타민 B, C, BC는 수용성 비타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했는데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합니다. 보면 우리 비타민을 못 먹었을 때 비타민은 우리 생리 활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아이들이라고 했고 미량 필요하다고 했죠. 어쨌든 간 이 비타민들은 필요가 한데 이때 우리가 비타민을 섭취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는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문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타민 하루 권장량은 약 100에서 300mg입니다. 많이 하더라도 체중이 많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보통 먹는 비타민을 보면 1000, 비타 500은 500mg, 비타 1000 막 큰 거는 막 1000mg 이렇게 섭취한단 말이야. 그렇게 섭취 가능한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이냐면 이러한 수용성이야. 수용성 비타민은 과다 복용해도 배설되어서 문제가 없다. 근데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우리 여과에서 이렇게 보호원 주머니가 있고 사구체가 있을 때 지방의 지용성을 띠는 녀석들은 쉽게 통과를 하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 여과를 할 때 모세혈관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고 단백질과 같은 큰 물질은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 아미노산 같은 건 쉽게 단백질 아미노산은 잘 통과 못한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잘 통과하지 못하냐면 단백질 그리고 지질들이 잘 통과를 못합니다. 이 단백질과 지질들은 조금 깊은 얘기니까 필요한 사람만 들으세요. 단백질과 지질은 산의 형태를 띠요. 산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보면 용해되었을 때 이온화가 되면 주로 녹았을 때 말하는 거예요. 물 같은데 녹았을 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가능성이 높아. 시험엔 안 나온다 얘들아. 근데 이 모세혈관에 있는 구멍 송송송 되어 있는 이 구멍 쪽에 있는 단백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어떤 녀석들이 축축축축 달려 있어. CR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들을 친구만 들으세요. 시알산이라고 하는 어떤 산성,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어떠한 단백질, 아미노산의 어떠한 녀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아미노산이라든지 지방산이라든지 지질 성분, 단백질 성분이 쉽게 나오지 못해. 이 구멍을 마이너스가 막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질인 녀석들은 이렇게 튕겨 나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이 궁금했을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하고 시험은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수용성 비타민은 과다 복용하면 배설돼서 문제없다 라는 것이고, 문제는 바로 지용성 비타민들입니다. 아까 그것들처럼 여과도 잘 되지 않고 마이너스 성분들을 주로 띠기 때문에 또 지질은 워낙 크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과복용하면 문제가 생겨. 과다증이 존재한다. 증상은 몰라도 됩니다.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결핍증이야. 만약에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바이타민 결핍증. 비타민 A의 경우 결핍되면 야맹증이라는 증상이 옵니다. 눈이 잘 안 보여, 밤에. 앞이 식별이 잘 되질 않고요. 비타민 B의 경우 각기병이라고 하는 특이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다리가 짜고 기형할 때 기자랑 좀 비슷한 뜻입니다. 다리의 형태가 바뀌거나 특이한 형태로 좀 몸이 붓거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비타민 C의 경우 제대로 섭취해주지 않으면 괴혈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피가 잘 멎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입 같은데 피가 너무 많이 나. 피곤할 때 입이나 코에서 피 많이 나죠. 이때 비타민C 먹으면 회복이 빠르다는 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는 구루병, 척추나 뼈 같은 게 쉽게 휘어버립니다. 제대로 골격 형성이 되지 않고요. 비타민 E의 경우는 불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생식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자 난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비타민 K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본 질병이 생기니까. 이것도 다 못 들어봤나? 어쨌든 이것들을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이 그림을 주로 해왔는데 한번 봅시다. 비타민 A는 눈과 관련된 결핍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고, 비타민 C는 입과 관련된 결핍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게 눈이고, 비타민 C, E, 그 다음 불임, 비타민 E, 배입니다. 배. 그리고 등이나 척추나 뼈가 제대로 자르지 않아서 비타민 D는 구루병, 등이 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비타민 B는 다리의 기형적인 형태, 피부나 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형태. 원래 이게 정상의 사람이라면 비타민 결핍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과 관련된 야맹증, 다리와 관련된 각기병, 입과 관련된 괴혈병, 뼈나 척추 관련된 구루병, 배 쪽 임신과 관련된 불임, 이렇게 비타민 결핍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추가해서 우리 간단한 판서 정리 영상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정리였습니다.